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괴수에게 물어봐. 첫 에피소드에서는 유튜브 커뮤니티의 게시물 댓글에 달렸던 글 중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적절한 질문들을 선별을 하였는데요. 일부 질문들은 영상으로 따로 제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아마도 언젠가는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애송이 게임 채널님이 물어보셨는데요. 파워 서플라이가 궁금합니다. 500W, 600W, 700W 중 무엇을 끼우면 안전성에서 좋은지, 또 소비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80 플러스, 85 플러스, 이건 뭔지, 브론즈, 골드, 플래티넘 있는데 이건 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사용하시는 부품의 소비 전력을 고려해서 적절한 파워 서플라이 용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PSU, 파워 서플라이 유닛, 캘큘레이터 등을 검색을 하시면 온라인상에서 각 부품을 입력을 해가지고 소비 전력을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계산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우터 비전 파워 서플라이 캘큘레이터를 사용을 해보면 5.0으로 오버클럭된 8700K에다가 1080ti, SSD, HDD 하나씩을 달고 있는 고사양 PC의 최대 소비 전력이 560W 정도로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픽카드와 CPU를 최대로 사용했을 때의 전력이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를 이런 경우에 600W 정도로 사용하시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여기서 말한 600W는 전격 출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뻥파워들은 간혹 최대 출력만을 순간 최대 출력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을만한 회사의 전격 출력이 600W인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060으로 그래픽카드를 변경하시게 되면 권장 용량이 470W대로 많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통 견적을 만들 때는 1060 이하의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실 때는 500W, 1070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면 600W를 기준으로 견적을 짜고 있습니다. 80 플러스 규격은 각 파워 서플라이의 효율을 인정하는 규격으로 보통 파워 서플라이의 최대 효율이 나타내는 50% 정도의 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500W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면 250W의 전력을 사용을 할 때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50% 출력을 기준으로 80%의 효율이 나오면 스탠다드 80 플러스 인증, 그리고 85%의 효율이 나오는 경우에 브론즈, 실버는 89%, 골드는 92%, 플래티넘과 타이타늄은 각각 94, 96%의 효율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등급이 높은 파워일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 적은 양의 전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50W 출력을 내기 위해서 브론즈 파워 서플라이는 250W를 0.85로 나누면 294W 정도의 전력을 사용을 하는데요. 골드 등급의 제품으로 바꾸게 되면 271W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사양의 PC를 장기간 켜두시는 게 아니라면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보셔도 되고요. 등급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시다면 적당히 스탠다드, 브론즈, 실버 정도의 제품만 구매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간혹 싸구려 파워 서플라이들 중에 85 플러스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85 플러스라는 인증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붙여놓은 짝퉁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운명 데스티니님의 질문입니다. 메인보드에서 제품명 뒤에 에즈윈, D&D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둘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 PC 부품명 뒤에 별도로 딴 회사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해당 제품의 유통사를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에즈락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에즈윈, D&D컴 이렇게 두 군데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에이수스의 경우에는 무려 4군데, ST컴, 아이보라, 인텍앤 컴퍼니, 코잇 이렇게 4군데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는 차이가 없지만 각 유통사마다 서비스 센터의 서비스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이 좋은 회사 쪽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각 유통사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저가 빌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싼 곳을 선택을 하고요. 비싼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내더라도 가장 인지도 있는 유통사의 제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거 어떻게 읽어? 느낌표 물음표 님의 질문인데요. 드라이기로 밴딩 가능한가요? PETG나 아크릴관의 밴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아마 오래 걸릴 거고 아마 녹는 온도가 더 높은 아크릴에
경우에는 굉장히 인내심이 요구되는 작업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커스텀 수랭 빌드에 하실 정도 예산이 있으시면 웬만하면 열풍기 싼 거 하나 구입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피 김님의 질문인데요. 혹시 그래픽카드 고주파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거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없앨 수는 없는지 검색해보니 고질병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왜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PC에서 PC 부품에서 발생하는 고주파음을 영어로는 코일 와인이라고 하거든요. 직역하면 코일에서 나는 앵앵 소리 좀 되겠네요. 하여튼 이런 이름에서 예상하실 수 있듯이 보통 고주파음은 파워서플라이, 메인보드나 그래픽카드의 전원부 등에 사용되는 코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전원부에서는 외부의 고전압을 부품이 필요로 하는 낮은 전압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 유도 코일 같은 거를 사용하거나 벅 컨버터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전압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각 부품이 필요로 하는 전력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들에 흐르는 전력량도 항상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중학교 때 여러분 배우는 플레이밍의 왼손 법칙을 기억하시죠? F, B, I, 힘, 자기장, 전류. 이것 때문에 전원부의 각 부품이 계속 변화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다가 이쪽으로 흐르면 이게 계속 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뀌겠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힘의 변화가 이렇게 초당 몇십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부품들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거나 있지 않거나 하면 이런 진동이 높은 주파수의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죠. 이때 고주파가 발생하고 있는 제품의 고주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케이스를 좀 더 소리를 차폐해주는 제품을 사용을 하거나 또는 그래픽카드나 다른 부품에 걸리는 부하를 좀 줄여주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하게 프레임 수가 많이 올라가면 고주파가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V싱크 등을 걸어서 프레임 수를 제한해주면 조금 나아지는 경우도 있죠. 고주파 등에 민감하시면 미리 부품을 선택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주파가 흔히 발생하는 부품도 있거든요. 그 다음 질문은 천원만님의 질문입니다. 존버하다가 존나 버티다가 보급형 8세대 메인보드가 나온다고 해서 살 준비 중입니다. 8600K의 H계열 보드가 오버클럭이 되나요? 안 됩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G 또는 X 칩셋과 K 또는 X CPU의 조합만이 CPU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오버클럭을 하실 생각이시면 기다리실 필요 없이 그냥 G370 보드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그래? 인기우품님의 질문입니다. 요즘 나오는 초고사양 그래픽카드 말고 저사양 그래픽카드도 여러 개를 꽂으면 게임 실행 시에 약간이라도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나요? 채굴기 만드시는 영상 보고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SLI나 크로스파이어를 지원하는 같은 모델의 카드를 2장을 붙이게 되면 성능 향상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다중 그래픽카드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많이 없는 데다가 애초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효율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2장 붙인다고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장을 카드를 쓸 때보다 한 30% 또는 60% 최대 정도의 성능 향상만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을 위해서라면 같은 카드를 2장을 사실 돈으로 차라리 상위의 그래픽카드 한 장을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물론 1080ti급의 최상급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에 좀 아쉬움을 느낀다면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중 그래픽카드에 대한 지원이 드문 편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은 윤정민님의 질문인데요. 갤럭시 1080ti 홀옵페임 제품 같은 경우에 전원핀 8핀 전원이 8핀 3개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파워에 8핀이 2개밖에 없으면 나머지 하나는 IDE 커넥터 to PCI 보조 전더를 이용해야 하나요? 당장 없으시면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IDE 4핀 커넥터의 경우에 허용 전력을 보통 60W 정도로 보고 있고요. 8핀 PCI 커넥터의 최대 사용 전력이 150W 정도이기 때문에 젠더로 IDE 4핀 2개를 PCI 8핀 하나로 묶어도 전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게다가 호프 제품 같은 경우에 사용 전력이 일반 1080ti보다 높기 때문에 8핀 커넥터가 부족한 보급형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1080ti 호프에다가 100만원 넘는 백수십만원 쓰셨는데 파워에다가 한 10만원 정도 더 투자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PCI 익스프레스 파워 커넥터가 넉넉하게 달려있는 700W, 750W 정도급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자, 김윤창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기는 어떻게 만드나요? 영상 기대할게요. 아기를 만드는 건 제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선생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엄마한테 물어봐요. 교수에게 물어봐.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고요. 영상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에피소드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신 일부 질문들은 간단히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언제 만날지는 나도 몰라. 자, 예를 들어서 커스텀 수랭 피팅 종류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간단하게 짧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습니다.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